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로 10주년이 되었고 45년 오늘은 이제 신의주에서 반공 학생 의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소련 그 군들의 아주 그 폭력이 대단했다잖아요. 공업시설을 다 뜯어가고 시계를 뺏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인이죠.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쪽 한국이니까 북한은 이쪽을 보고 남쪽 조선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는 아직까지 절대로 합칠 수 없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죠. 어쨌든 북한 쪽의 한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원래 강골이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건이 있었고 있은 이후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분들이 이제 일부분들이 이제 또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반공 활동을 펼치고,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좌익들은 서북 청년단 같은 단체들을 보고 극우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 소탕하자라고 하니까 남한 좌익들은 자기들 소탕하자고 하는데 극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으로부터는 총리급 사고한 39번. 그렇지만 진정성 따지면서 사과를 받아주면 안 되죠. 그러면 반일 구도가 깨져버리거든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습니다. 민족파리와 반일 선동은 한 세트이고, 그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걸로 이제 직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받아줄 수 없죠. 6.25 전쟁에 대해서는 북괴뿐만 아니라 중공으로부터도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전범 재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런데 심지어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만들 거라고 이인영 씨가 말했죠. 이인영 씨는 그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들에게 죽창으로 찔러대고 하는 그런 극렬한 시위는 왜 평화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금 또 남북 연락사무소, 그 원래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투자했는 거. 그렇게 날려먹고도 사과 한번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명징하게 대놓고 드러내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힘든 일인 거죠. 북한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지역이 구성이랍니다. 구성. 여기에 신형 무기를 만들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북한 신형 무기들, 더욱더 이제 무기들이 고도화 정밀화 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국제인권단체가요, 인권변호사 문재앙이 북한의 인권을 기본을 저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 그래요.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 그럽니다. 한국이. 이거는 새삼스러운 일인 거죠. 과거에 대선 직전에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인가요? 송민순 씨죠. 그분이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앙 씨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뭐 기권한다, 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그거는 좀 그런데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담긴 그 책이 대선 직전에 나왔는데 뭐 뽑아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뽑아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워낙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슈에 민감하지 않을 만큼 그때는 박근혜가 마녀가 되어 있었고 문재앙은 선한 천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전사한 문광욱 일병 부친이 말하기를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나 몰라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나 몰라라 한다. 조선일보의 기자 칼럼이 생각나는데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뭐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안보는 좌우 없다, 여야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안보에 대해서는 정치인 여야 할 것 없이 무심했다라고 하는가요? 그런 내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끼워놨는데 그 연평 포격이 터진 날 자기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다들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녁 먹고 와보니까 불 다 꺼지고 집에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집에 갔는지 뭐 술자리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울었다고 했는가요? 아마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을 믿느니 사기꾼을 믿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보의 여야가 우리는 무심하게 없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서정우 하사인데 원래는 병장이니까 이제 1계급 올려줘가지고 하사고, 문광옥 일병은 원래 2병이었는데 이제 1계급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지원해가지고 해병대에 갔던 거죠. 이렇다니까요. 오히려 국민들이 훨 나아요. 정치인보다. 국민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좌우 없이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더 간첩이 많이 나왔다, 자생적 간첩이 나왔다, 뭐 그런 통계를 젖혀두고 어떤 비상시국에서는 저는 그 희망을 봤었거든요. 그때 2010년 이후에 지금은 저도 제가 아는 이 군인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대 선임하사님 계셨고 모 교육대장님 계셨고 있으니까 뭐 선임하사, 중대 선임하사님 계셨고 하니까 제가 원하면은 거기 가서 부대 안에 1사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외출 나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끔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이 주로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이 오랫동안 태권도 하는 애들이 많아요. 20살 때까지.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면 제가 웬만하면 거기 추천해서 보내줘. 뭐 우월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병사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잘 돼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무슨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구호 적어 놓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그렇게 색다른 곳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밥 먹으러 들어갈 때 구호 자체가 그걸 북괴라는 용어가 플래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북괴라는 용어가. 제가 편집 기술이 전혀 없는데 혹시나 가능하면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갖다 붙이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뭐 하겠습니다만은 북괴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시뻘겋게 온통 걸려 있고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고 그때 지원율이 오히려 더 껑충 높아져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왜 그러잖아요. 라떼는 힘들었는데 나 이후에는 다 쉬워 보이고 군대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정말 눈에 불이 터지더라고요. K2 소총만 있으면 나도 지금이라도 가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10년 전에 가졌습니다만 피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그랬던 겁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래서 희망이 있다. 정말 희망이 있다. 비숍 여사가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인용합니다만은 비숍 여사가 조선에 왔을 때 더럽고 게으르고 가난하고 욕 많이 하고 밥은 엄청 먹고 길거리에 온통 더럽고 이랬는데 조선을 벗어나 있는 뭐 연해주라든지 조선을 벗어나 있는 조선인들은 깨끗하고 말이죠. 외양간 같은 데도 아주 깨끗하게 딱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동네에서 다들 명망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숍 여사의 그런 수기를 보면 역시나 제도, 착취하는 제도가 사람들의 도덕성을 핍박스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거칠게 되고 품성이 나빠지고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가 자유체제로 70년을 달려온 지금 또 그때 당시에는 뭐 60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 사람이 바뀌는구나. 위기 시에는 저런 식으로 자발성, 상무정신이 발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평포격 10주년이고 또 신의주에 있었던 반공 학생 의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한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가 정신도 있고 창의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제발 좀 만나서 우리가 아주 기상을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